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습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 플러스와 웹브라우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자바 이그젠 밑에 있는 ex2-2.html을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ex2-2.html에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add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add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예제에서 변수 함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수 함수 두 번째 예제를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새 탭에서 링크 열기입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실습이라고 오른쪽에 새로운 탭이 하나 실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add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해서 구분을 하는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스크립트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7번 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헤드 이전에 한번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 볼게요. 자, 스크립트 태그 불러와 주시고요. 클릭하면 스크립트 태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큐먼트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write이라는 메소드 기억하시나요? 자, 출력문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문구를 출력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문구를 출력해줘요. 어디에? 화면에. 그래서 너를 사랑해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바꿈 엔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br 태그를 넣겠습니다. 자, write이라는 메소드는 다큐먼트라는 객체 안에서 수행이 됐죠. 그래서 다큐먼트라는 객체는 하나의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웹페이지 안에서는 HTML의 태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write이라는 메소드 안에 너를 사랑해 다음에 줄바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br 태그를 넣어줬습니다. 만약에 p 태그를 넣게 되면 줄바꿈 동시에 한 줄을 띄어쓰기 해줍니다.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를 사랑해요 라는 출력문이 나왔죠. writ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너를 사랑해 라는 문구를 출력했습니다. 그럼 한번 복사를 해서 문장을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5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그러면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한 줄을 띄어쓰기가 적용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5개 문장이 출력이 됐습니다. 저희가 write이라는 메소드를 5번 불러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보입니다. 그럼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 document write이라는 명령문을 일종의 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function이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love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펑션을 이용한 다음에 함수명이 올 수 있습니다. 함수명은 사용자가 임의로 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올 수도 있고 토빈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로 닫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너를 사랑해요 라는 문장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love라는 함수 안에 document.write이라는 명령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사용하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러브라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document.write이라는 명령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행이 될까요? 함수를 정의만 하고 현재는 호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방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 명령문을 넣었지만 이 러브라는 함수는 호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려면 러브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러브라고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으로 해서 이 러브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한 번 호출을 했죠. 결과는 한 번만 나올 겁니다. 한번 저장하고 결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번 호출을 했기 때문에 문장이 하나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5번 호출했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와는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은 love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5번 호출하게 되면 너를 사랑해가 5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love라는 방을 만들고 이것을 적절할 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C를 하겠습니다. 8번 라인부터 10 라인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고요. 여기에다가 스타디라는 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열공 중이라는 출력문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너를 사랑해 열공 중, 너를 사랑해 열공 중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스타디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러브 사이에다가 스타디라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해, 사랑해요를 2번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넣는 겁니다. 스타디만 한번 계속 해보고 싶어요. 이제 마음 잡았어요. 그러면 스타디만 계속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가장 큰 장점은 재사용성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함수를 하나 지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인수를 넣을 겁니다. 저희가 요 안에 있는 값만 달라지죠. 실제 너를 사랑해와 열공중 이 두 문장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함수명을 사용하고 이 안에 있는 값만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값을 이 안에다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인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넘겨주면 이 값을 love라는 함수 안에 정의된 인수가 받을 겁니다. love라는 함수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love라는 함수 안에는 일종의 변수가 있어서 이 값을 받는 부분을 처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볼게요. 뒤에 나오지만 한번 미리 살짝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하나만 넣을게요. 지금 하는 이 부분은 과제에 포함 안 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따라하기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만 들어주셔도 돼요. 저희가 해야 할 과제는요.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love라는 함수 안에 인수를 만들 건데 여기에는 임의로 바보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너를 사랑해요 라는 문구를 넣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돼도 그냥 들어주세요, 일단. 그러면 아까는 러브라는 함수 안에 넘겨주는 값이 없었어요.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그러면 러브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너를 사랑해요 라는 값을 넘겨주면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해요 라는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어디에 넘겨줘야 되냐면 바보에 넘겨줍니다. 이것을 인수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인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보라고 해서 바보는 너를 사랑해요 라는 것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장은요. 러브라는 함수가 호출이 됐어요. 그러면 러브라고 정의된 부분에 가면 바보라는 인수가 이 문장을 담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부분에는 바보가 오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걸 이해한다는 거는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넘겨주는 값이 없을 때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조금은 쉬웠는데 이렇게 인수값을 넣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너를 사랑해요 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의 문구만 변경을 해서 호출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 부분의 문구만 변경을 해서 러브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면 매번 다른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번에는 너를 좋아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한 다음에 너를 정말 정말 좋아해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한 다음에 너를 진짜 진짜 좋아해로 바꿔볼게요. 진짜.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코드가 뭔가 더 세련돼진 것 같죠. 실제로 이 안에 값을 넣어주는 부분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호출하는 함수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 인수값을 바보가 받았고요. 그리고 바보라는 거에 너를 사랑해요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예제를 수행해 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 문장은 여러분이 수행 안 하셔도 됩니다.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 수행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과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있는 코드만 작성을 하면 돼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희가 주석문을 이렇게 한 줄 주석은 슬래시 그리고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표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하고자 하는 설명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HTML 주석과 달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이 주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셔도 되고요. 바라는 걸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변수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0이라고 초기값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sum에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부터 5까지의 합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um이라는 변수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의 결과값이 담기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sum의 결과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document.write이라고 해서 이 안에다 그냥 sum이라고 변수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자바스크립트 함수라는 부분 밑에다 지금 저희가 스크립트 태그를 가져왔죠. 그리고 add라는 함수에다가 1부터 5까지의 합을 구하는 명령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add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1부터 5까지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sum이라는 메소드에 담긴 값을 writ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값 1부터 5까지의 합은 15죠. 그래서 15라는 정수값이 나올 겁니다. 한번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라고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에서는 1부터 10까지의 합은 이라는 출력문이 하나 더 있는데 실제 이제 1부터 5까지의 합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장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합이 출력이 되고 바로 이어서 sum이 나올 겁니다. 저장하고 결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합 15라는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